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1일 월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날씨가 그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를 그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처럼 이렇게 상투를 틀어 올리고 계속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보는 분들한테도 예의에 좀 어긋나겠구나 하고, 기존에 이제 제가 그 뭐 프로그램 진행할 때, 방송할 때의 그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오늘은 이 더위에 머리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습하고, 특히 그 머리에 곱슬기가 있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이렇게 그 꽃잔디처럼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날씨가 뭔가 열을 가해지면은요, 이렇게 몸에서 이상 징후가 생기는 것처럼 머리도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은 바른말 족집게 한번 제가 기고했던 내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고민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투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례하고, 아니면 나를 약간 놀리는 듯한 말투일 때,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약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에요. 사실은 두 번 보지 않을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할 말 하나도 못하고 집에 와서 애꿎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었거든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기분 나빠서 참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하고 퀘스천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상대방이 무례하다면 그냥 본인도 무례하게 대해라. 온 힘을 다해서 싸워라. 왜?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류의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해봤자 그 현상은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미련을 버려라. 대신 가끔 밖에서 이제 시비가 붙거나 그 낯선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는 그냥 바보같이 네네 하고 참아주다가 집에 와서 애꿎은 어머니, 아버지, 동생에게 화풀이하는 거 가장 못난 짓이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까? 이왕이면은 함께하는 분들한테는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자주자주 해주면서 말로 스크래치를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떤 그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리서치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게 가족이래요. 가족은 안 볼 수도 없는 사이인데 불구하고 만나면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너를 위한 일이야 하면서 잔소리를 하지만 그 잔소리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텐 예쁜 말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예, 그 가끔 신기한 거는 전철 안에서 특히 연륜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의아해 했는데, 귀를 쫑긋하고 남의 이야기를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뭐 별 얘기 다 해요. 뭐 자식 얘기부터 현재 지금 내가 어디가 뭐 약간 간이 안 좋다, 뭐 관절이 안 좋다 하면서 거의 그 20년 지기 친구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이 사람의 성격, 성향 잘 모르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 어떤 구간을 가면서 서로 막 사탕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근해졌지? 하고 제가 두 눈을 의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이제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뭐 호기심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약간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좀 친근함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무례하죠. 처음 봤는데 그냥 아예 대놓고 칭찬하는 척 하면서 아우 좀 살만 좀 더 빼면 예쁘겠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거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거든요. 결혼은 했냐? 나이는 몇 살이냐? 정말 그러다가는 거의 뭐 족보까지 캘 그런 요량으로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뜸 반말입니다. 진짜 존댓말도 어색해서 죽을 것 같은데 반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죠. 그렇게 치면은요, 그냥 평생 반말 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네, 낀 세대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땐 심히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이제 자존감도 좀 무너지고, 예의라는 거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일깨워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자주 갈 일은 없지만 가끔 그 근처에 재래시장을 갈 때가 있어요. 재밌죠. 사람 사는 것 같고 아주 뭐 이렇게 활발하고 뭐 거기서 이렇게 음식들도 드시고 또 거기서 뭐 옥수수 사는 재미 또 뭐 그 뭐 파 뭐 이런 거 사는 재미 물론 그냥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더 싸요 요즘엔 심지어 그런데도 장날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언젠가 이제 장날에 갔는데 이게 처음부터 좀 약간 이제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여기 오는 언니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머 이 옷을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뭐 다 와봐봐봐 옷 이쁘지? 막 이래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이거 옥수수 아주머니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저기 3,000원 먹어봐. 되게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렇게 맛있어? 그럼 줘봐. 이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 이거 3,000원인데 싸드려요? 하고 다시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숱하게 그렇게 반말조로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들은 그저 눈을 피하거나 안 사거나 아니면은 그냥 주세요 하고 되돌아갔겠죠. 저 같은 캐릭터를 처음 봤겠죠.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반말을 들을 때 그 반말 자체가 굉장히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야. 너는 좀 만만해. 너는 어리잖아. 하는 그 모든 의미가 함축적으로 띄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요 저한테 교수님.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반말을 해라.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한데 거기에다 예의를 지켜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흥분하거나 싸우거나 왜 반말하세요 필요 없다. 그가 반말을 듣지 않으려면은 그도 다시 당신을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뭔가 도움을 청하며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반말을 한다는 건 어딘지 경우에 한참 벗어나는 처사 아닐까요? 일단 밑에 까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로는 나한테 굴복해라. 내가 너보다 한참 살았다. 선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죠. 그러니 중간에 살짝 끊겼어요. 이따 편집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휴대전화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에이전시 그런 문자가 툭툭 들어와요. 예, 그래서 네,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이걸 또 한참 다시 되돌아가려면은요,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요. 자, 보면은, 처음에 마지못해 이제 대답은 해주지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반말 들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누구나 다 발끈하고,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앞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말로 아니면 흥분한다거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지그시 뭐 몇 살이야? 이러면은 나? 몇 살? 그냥 이렇게 네. 되게 당황할걸요? 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상대방은. 누구라도 나이가 위인 사람에게 존칭을 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 예의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강의실 같은 데서 이렇게 밖에 기다리다 보면은 어떤 교수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학생들이 이제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얘, 쟤, 뭐 자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반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은요 그분이 절대 강의평가나 이런 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소심한 복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들도 성인이에요. 20살이 넘었으면 인격체죠. 그럼 인격체는 인격체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가 5살이어도요 반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5살까지 좀 너무했나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반말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20살이 넘은 경우에 성인들입니다. 네, 절대로 반말하면 안 돼요. 내가 무시당합니다. 더욱이 처음 보는 상대에게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겠죠.
선생님들도 가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댓말로 수업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 다정스럽고 따뜻한 정감을 느끼게 하고요. 아울러서 이분을 더 존경하게 돼요. 학생들이. 그거는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고 어느 상황에 가서도요. 절대 어리다고 반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반말을 한 것만큼의 대가는 꼭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이 하나만으로 판단해서 상대방에게 반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호감이 갈 리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이제 여자분들이 막 얼굴에 뭐 초음파, 레이저, 뭐 리프팅 이런 시술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 제가 아는 언니인데 그 언니는 연세가 거의 60대 중후반인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에요. 아주 곱게 관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연세가 60이 넘었는데 골프 연습장을 가면요. 한 40대에서 50대 되는 여자들이 자기야 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말을 한대요. 아니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것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반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냥 언니가 너무 관리가 잘 돼서 어려 보여가지고 그런 거니까 노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여기 이마에다가 나 나이 많음하고 이렇게 표를 붙이고 다니든가 하면서 농담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누구라도 반말은요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하물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 이상 말할 나이도 없겠죠. 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애초에 관계조차 맺으면 안 됩니다. 냄새도 맡으면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사람한테서는요, 그 향기라는 게 있어요. 그 뭐 무슨 진한 향수를 뿌리고 좋은 뭐 바디워시를 쓰고 화장품을 발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에서 나는 그 잔잔한 은은한 향내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말투가 온 전신에 배어 있는 거죠. 네, 마치 생선 냄새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을 새삼 상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호칭이란 건 역시 독인, 객인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상대를 얕잡아 보는 듯한 호칭이 그 당사자에겐 적잖이 언짢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것도 좀 저는 사실 오바라고 생각하는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본인이 그 학원 밑에 과일을 파는 분이 이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과일을 사러 가서 아줌마 이거 참외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아줌마니까 아줌마라고 부르지 내가 도대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그렇게까지 무례했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과일 가게 하기 전에 전직이 영어 선생님이었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아줌마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나도 억울하다. 사실 과일 가게에 앉아 계시니까 과일을 팔아서 구분이 안 가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분 호칭을 그냥 중년의 여인이니까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그게 그렇게 호되게 혼날 일이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가끔 직업에 따라서 이제 상대를 얕잡아 보는 거 그거 아주 나쁜 행위예요. 네, 그 어떤 누구라도 그쵸. 뭐 내가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좀 약간 뭐 하찮다? 이런 생각, 직업에 기천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도 인성을 빠은 거죠. 일종의 비속어로. 네. 직업이 무엇이건 나이에 알맞게 여사님, 그죠? 뭐 여자분들 좋은 말 있잖아요. 그 유난히 아줌마가 원래 프랑스 그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라고 그러면 그렇게 다들 싫어해요. 특히 막 아가씨인데 약간 올드미스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머니 이러면은 경기를 일으키죠. 네, 가끔 어머니 소리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제가 뭐 어디 뭐 네일샵이라든가 미용실 이런 데 가서도 차라리 고객님이라든가 아니면 누구 이름을 불러라. 거기다 대고서 뭐 언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지 언니가 돼야 하며 그 호칭이 사실은 상대방 자기 자신도 결국은 이렇게 얕잡혀 보여요. 예. 그 상대방 꼬박꼬박 원장님 부르는데 여다 대고는 반말하면서 자기야 언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자기는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남한테는 호칭을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는 일부러 뭔가 저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응하는 친절한 반응이 사실 바로 돌아와요. 이렇게 호칭을 제대로 해주면은요, 그만큼 응대를 대접을 잘 받죠. 제가 잘 가는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저는 가면 항상 선생님 아니면 이제 사장님 하면은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차 키 뽑은 상태에서 제 차를 그 주차장 앞에까지 이렇게 다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배꼽 인사 서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는 기자가 자기는 그 주차장 아저씨하고는 뭐가 안 맞는데요. 왜 안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 나는 이상하게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뭐 경비 선생님들하고도 그렇고 그냥 안 맞아. 이렇게 항상 나한테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어떤 그 언행을 하신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호칭을 어떻게 부르니? 이랬더니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차장에서. 그리고 아저씨! 이런 식으로. 아, 네가 다음에 한번 그분한테 선생님하고 불러봐라. 그러면은 너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거다 했는데 진짜 내 말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의를 지켜주는 것만큼이에요. 사실은. 그쵸? 내가 무례한데 상대방한테 대접받길 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성향의 또 소유자일까요? 자, 친절한 대접을 받게 되니까 기분이 흐뭇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무릇 말이란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처세술이라 한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좀 약간 나이가 어려 보인다든가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반말을 잘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한번 한꺼번에 되진 않으니까 하루하루 그 일상에서 이렇게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월요일이어서 굉장히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수박 드시면서, 수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박 드시면서 또 이 한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